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벌써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오전 일찍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혹시 괜찮은지 댓글로 남겨달라.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진 않았지만 몇몇 분이 마이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들으시면서 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청취하는데 나쁘진 않은지 꼭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우리 수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인 만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조율을 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쾌거 소식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아시다시피 멜론 주간 인기상 6월 4주차에서 1등을 차지했죠. 그래서 띵동 주간 인기상 트로피 도착,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듣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목소리. 첫 번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트로피는 차후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라면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쾌거 멜론 주간 인기상 6월 4주차 트로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신나죠? 이게 전부 다 영웅시대 분들의 직접 팬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6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1등 했을 당시 팬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주 6월 5주차 주간 인기상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발표됐어요. 신기하죠? 자, 박수칠 1 겹경사가 또 터졌습니다. 멜론 주간 인기상 이번엔 6월 5주차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투표 점수 73.3점 총점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소씨, 그러면 임영웅님이 지금 6월 4주차 트로피를 받았는데 6월 5주차 주간 인기상 투표에서도 연속 2회 1등을 차지한 건가요? 맞습니다. 딱 정답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도 눈부신 1등을 차지하게 됐다. 아, 너무나 멋지죠?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시는 지금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는요,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7월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투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없죠? 벌써 임영웅님이 2개나 1등을 차지했는데 하나는 트로피가 이렇게 전달이 됐고, 두 번째도 이제 트로피가 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7월 첫 주차,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투표가 또 시작이 됐으니 우리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다시 한번 단합해서 임영웅님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투표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투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2023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이후 10월 달쯤부터는 정말 굵직굵직한 시상식이 많이 진행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중요한 투표가 있느냐? 바로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23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투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올해도 브랜드 대상을 받아야 하겠죠? 자, 대국민 투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D-Day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이 투표 딱 누르면 대국민 투표하기 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꼭 가셔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냐? 임영웅님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23 올해의 남자 솔로 가수.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여기에 물고기 컴퍼니 소속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딱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투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의 죽 전문점. 여기에도 본죽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죽 투표해야 되겠죠? 임영웅 님이 홍보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간장류.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청정원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하는 제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올해의 남자 솔로 가수 투표는 당연하고요. 본죽과 청정원도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파워 덕분에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님의 파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히 임영웅의 신드롬이다. 담담한 치유와 위로에 스며들다. 아주 의미 깊은 기사가 이코노미 퀸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게재가 됐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면 임영웅님의 특집을 창간 33주년을 맞아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히어로 임영웅은 데뷔 무대였던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무한 확장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아이돌 1세기였던 음원 차트에서 성인 가요와 중년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되찾아주었으며 도전과 실험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뮤지션으로서 성장하고 나아가 K-뮤직, K-컨텐츠로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고 열광할 수 있는 K-유니버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임영웅의 인기와 성공을 트로트 열풍과 신드롬, 개인적인 매력에만 있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과 문화예술 공연계가 코로나를 전후로 크게 달라졌으며 그 변화를 감지할 만큼 대중문화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축에 있는 30대의 젊은 가수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뮤지션을 넘어 전방위 아티스트로 발전하고 있는 임영웅이 이뤄낸 성과를 되짚어보고 더불어 앞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이야기해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보여준 소탈한 영웅 여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임영웅은 TV조선과 전속 계약이 끝난 2021년 가을 이후 두문불출하여 정규 앨범 준비에 몰두했고 2022년 5월 I'm Hero 앨범이 세상에 나오고 2022년 한 해는 가히 자신의 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값진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가 세운 기록들은 K-팝 스타 아이돌들과의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으며 앨범 발표 이후 단독 콘서트, 고척돔에서 가진 앵콜 콘서트에 이어 미국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리고 그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팬들에게 KBS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로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안 하기로 유명한 임영웅의 예능 프로 단독 출연이라니 마이 리틀 히어로는 스튜디오 녹화 예능이 아닌 임영웅의 미국 LA 투어를 팔로우하는 리얼리티 다큐 예능으로 처음 기획이 됐다. 요즘 K-팝 스타들의 공연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극장과 OTT 플랫폼에 제공하는 이 컨텐츠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임영웅의 미국 투어를 지상파에서 그냥 스크린이나 OTT로 직행하게 놔둘 리 없었다. 이 얘기는 그냥 KBS에서 방영하게끔 다른 경쟁 방송 채널에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영웅을 비롯해 영탁, 이찬원 등 KBS는 이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거쳐간 수많은 프로그램과 그 영상들을 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 일반인 신분으로 전국 노래자랑에
3번이나 출연했던 이찬원, KBS 아침에 좋다 리포터로 활약하며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촬영했던 영탁,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주 연속 우승했던 임영웅. 이들은 스타 가수가 되고 나서 이젠 고인이 된 MC 송혜편, 불후의 명곡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서로 자신이 KBS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우스갯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렇게 무명 시절 이들과 인연이 있던 KBS는 예능 프로그램 섭외 요청을 번번이 거절해온 임영웅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5부작 예능 프로그램을 성사시켰다. 현재 3번의 방송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예전에 작성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반전 매력의 특유의 엉뚱함이 너무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은 최근 시축 행사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100만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을 하겠다는 임영웅의 이 원칙은 행사 무대 역시 돈보다 명분에 따르며 그 명분의 기준 또한 자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일 터, 당분간 그를 대규모 행사보다는 자신의 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매된 신곡 모래알갱이, 담담하고도 담백한 치유의 메시지. 자신의 본업은 가수임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는 임영웅은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하며 이번에도 자신의 자작곡 모래알갱이를 발표했다. 언젠가 그가 잔잔하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섬집 아기 같은 저장가를 불러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른 모래알갱이가 바로 딱 그런 느낌이었다. 임영웅의 노래의 미학은 쉼과 휴식이다. 바쁘게 부르고 막 촉박한 게 아니라 쉬면서 부르는 듯한 느낌의 여유로움이 강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달려온 사람들, 그저 자식과 남편과 아내, 부모 뒷바라지와 돌봄에 눈물마저 말라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로 담긴 목소리가 그동안 누구도 내어주지 못한 손길이자 따뜻한 자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갓 30을 넘긴 청년이 내는 목소리의 울림은 그렇게 동굴처럼 장작불처럼 따뜻하게 삶의 파도에 지친 사람들의 이 젖은 몸을 말려주고 오늘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마저 내일을 간절하게 살고 싶게 만든다. 언제가 팬들이 그에게 써준 팬레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바로 고맙습니다.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였다. 모래알갱이의 가사처럼 우리는 누구나 바람에 호련히 쓸려가고 파도에 적셔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나라는 세상에 발을 디디며 푹 패이지 말고 살짝 가볍게 발자국을 내어 편한 숨을 쉬듯이 쉬어가라는 구절은 다시 한번 임영웅의 존재와 가치와 그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일상의 무게에 치여 허덕이는 이들을 치유하는 존재로서 모래알갱이에 빗대어 임영웅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형상화한다. 런던보이로 자신의 내면에 숨쉬는 또 다른 자아인 경쾌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통해 영국이라는 공간에 홀릭하는 마니아의 면모를 보여줬다면 이 모래알갱이는 폴라로이드에서 보여준 아련함으로 다시 돌아와 임영웅만이 잘할 수 있는 담담하고도 담백한 치유의 메시지를 건넨다. 끊임없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반추하는 그의 음악이 임영웅이라는 레테르를 달고서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 이러한 브랜드 임영웅의 확장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대중을 치유한 서사를 들고 나온 가수 신도롬이라고만 보기엔 뭔가 좀 살짝 아쉽고 그의 인간적, 아티스트적 면모를 추앙하는 대중의 사랑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중 연예인의 인기는 세월이 흐르면 그를 대체할 후속타가 나오고 그것이 대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이지만 과연 그것이 임영웅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22주년도 아니고 33주년을 창간 기념하는
퀸 7월호에 임영웅님의 대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과 이런 특집 편성이 되는 이유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인니에서 필리핀, 호주를 거쳐서 이제는 미국까지 아시아는 K-팝 고급판. 이게 무슨 말이냐? 틱톡이라는 이 SNS 플랫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틱톡 사실 유튜브의 쇼츠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틱톡은 쇼츠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영상들이 정말 하루에도 엄청난 개수가 올라오는데 이 틱톡이 인도네시아부터 필리핀까지 넘어가서 영어권까지 나아가 미국, 영국 이제는 주요 차트를 흔들고 있는 이 틱톡이 영미 주요 차트를 최장기간 흔든 K-팝의 첫 사례다. 무슨 말이냐면 이 틱톡에서 유행하는 K-팝이 영국권과 미국권의 차트를 최장기간 흔들어댄 K-팝의 첫 사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차트의 생태계에 변화를 불러왔느냐? 틱톡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틱톡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음악 차트의 지배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각종 팝스타들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유튜브만이 아니라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음악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게 바로 K-팝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단 K-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시경표 발라드를 비롯해 임영웅표 트로트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장르라는 분석이 된다. 틱톡에 따르면 K-팝은 전 세계의 문화적 현상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보편적인 음악 정서가 우리의 발라드와 닮아있기 때문에 이 총괄 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발라드나 임영웅의 트로트 장르 역시 소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엄청난 노래들이 이제는 아시아, 나아가 미국, 유럽까지 확대된 이후 이젠 동남아까지 K-팝과 임영웅님의 노래 장르가 충분히 먹히고도 남는다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도 아니고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말이죠. 임영웅님의 이 해외 무대, 세계 무대 진출이 정말 이제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글로벌 가수라고 불러야 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곧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임영웅님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가 끝난 지도 어느새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발매된 지도 이제 한 달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과 인기 상승력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팬분들의 파워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와 영향력이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기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임영웅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1600만 조회수가 돌파되었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음원이 발매된 지,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가 2022년 11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됐는데 지금이 2023년 7월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1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조회수 증가 추이만 봐도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돌파해서 이제는 1700만 뷰까지 달려가고 있죠. 아마 시간이 흐르면 제가 볼 때는 2000만 뷰까지도 충분히 돌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만이 아니라 정말 음원, 영상,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날 울린 당신 유튜브 조회수 1400만 조회수 돌파까지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심지어 앞의 영상보다 더 오래됐죠.
2020년 12월 달에 업로드가 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날 울린 당신. 벌써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죠? 사나이 콜센터 때 불렀던 이 노래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넘어 1400만 뷰까지. 근데 1400만 뷰 돌파 소식을 뉴스로 기사화했다라는 건 최근까지 몇 뷰였단 얘기일까요? 1300만 뷰였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3년 가까이 된 노래인데 이 노래 영상이 1300만 뷰에서 1400만 뷰 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회수가 상승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1310만 뷰, 1320만 뷰 이렇게 찍게 되지 않습니다. 100만 단위씩 표시가 되는데 최근까지 1300만이었으니까 1400만으로 이렇게 돌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어떻죠? 최근에 또 100만 뷰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든 유튜브 영상은 마치 살아 숨쉬는 영상들처럼 끊임없이 조회수가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모래알갱이는 어떻겠습니까? 이 살아 숨쉬는 영상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생동감이 넘치는 영상이 바로 이 모래알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영상이요. 유튜브 내에서 벌써 4주 연속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모래알갱이가 그야말로 유튜브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임영웅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신곡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100 차트를 그야말로 석권해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권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두 번째 자작곡이기도 하죠.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이 직접 분 휘파람이 돋보이는 노래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102위 그리고 10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빌보드 차트 2번이나 차트인하면서 글로벌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내에서는 벌써 임영웅님의 이 신곡 모래알갱이가 4주 연속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지금 이런 대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스밍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등장하느냐? 최근 임영웅님이 함께 공연을 봤었던 이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칼럼이 하나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독특하게 등장을 했어요. 브루노 마스 또 오면 어디서 공연하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 콘서트가 워낙 파급력이 커서 여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첫 내한 공연이 지난달 바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매일 5만 명 이상씩 운집이 됐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116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피켓팅 때 81만 명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 브루노 마스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 가수의 공연 티켓팅과 비교했을 때 딱 절반이죠. 절반 수준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매일 5만 명씩 운집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정규앨범 콘서트를 연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일 정도 매일 5만 명씩 꽉꽉 못 채울까요? 저는 그냥 채우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 국내에서의 파워는 전 세계 최고의 팝스타 가수인 브루노 마스와 임영웅님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브루노 마스가 또 오더라도 서울에선 이제 공연을 못한다라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스타가 공연을 할 때 최소 5만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을 고집하는데
서울은 이제 당분간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보니까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가 잠실 주경기장을 정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는 5만 명 이상을 입장시킬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공연장이 잠실과 상암 월드컵 두 군데밖에 없죠. 고척 스카이돔의 경우 최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공연장이 아니고 돔 구장의 특성상 음향이 울리는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곳에서 공연하려는 아티스트들이 잘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역시 실내 체육관은 최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실 경기장이 공사에 들어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나마 대안으로 꼽힌다라고 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누구와 인연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요, 사실 이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아마 해외에서의 많은 내한 공연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빅뱅이 여기에서 10주년 콘서트를 했고, 이 당시 때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잔디 훼손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곳에서의 콘서트 공연 허가를 꺼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잔디구장의 특성을 잘 몰랐던 이 빅뱅의 콘서트 주최 측에서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잔디가 엄청 훼손된 겁니다. 하지만 4월달 FC 서울 경기장 때 임영웅님이 잔디 훼손을 염려하여 축구화를 신은 사실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이 상암 경기장은 잔디 코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 잠실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임영웅님의 대형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소씨가 말씀드렸던 두 군데가 있죠. 상동과 특히나 CJ 라이브시티. 이곳이 아마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CJ 라이브시티 역시 CJ의 난항으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 CJ 라이브시티가 적어도 3, 4년 내에는 공연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빨리 발매하고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는 팬덤 규모를 봤을 땐 이 CJ 라이브시티급이 아니고선 공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장 이슈 때문에 임영웅님이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형 규모가 고척 스카이돔급밖에 없는데, 아마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발매를 하고 그 2집 앨범이 진행될 콘서트장을 선별한다 했을 때 이곳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2집 앨범 발매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규 앨범이 나와야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타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과 임영웅님의 추가 싱글 앨범 발매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런 공연장 이슈 이외에도 그 영향력이 KBS 단독쇼에서도 이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G.O.D 25년 차에도 여전히 국민 그룹이다. 그룹 G.O.D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O.D 멤버들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 KBS 단독쇼 확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아티스트 임영웅의 KBS 단독쇼가 정말 대단했던 프로그램인 거구나. 나훈아 선생님, 심수봉 선생님, 임영웅님, 그 이후 송혜 선생님, 송가인 씨, 송골매님, 이렇게 뒤를 이어서 이제는 G.O.D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G.O.D라는 그룹이 나온 이상
향후에 다른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들, 아이돌들, 90년대를 히트시켰던 대중 가수들이 아마 이 KBS 단독쇼 무대를 계속 뒤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KBS 단독쇼 공연이 확정되고 진행이 될 때마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떻겠습니까?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깨지 않는 한 나훈아 선생님과 임영웅님의 대기록은 이제 전무후무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만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따뜻한 마음까지 보여줬죠. 바로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를 쾌척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한 스타 6월 가왕에 등극한 이 투표 결과로 인해서 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200만 원 전액이 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된 누적 금액만 5,8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 파워가요, 이제 모여서 5,800만 원이 된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쾌척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번져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오늘 파워가 결집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 더 트롯쇼죠. 이 더 트롯쇼에 드디어 임영웅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중, 김희재, 임영웅. 자, 드디어 3파전이 예고가 탁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더 트롯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희재님과 김호중씨 3파전이 예고가 됐습니다. 임영웅님은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로 이렇게 순위를 올렸죠. 자, 사전투표에서 김희재님이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사전투표에서는 1위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음반 파워 나아가서는 오늘 실시간 문자투표까지 저는 충분히 영웅시대 분들이 뒤집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소천사님들도 오늘 저녁 8시 아주 절치부심해서 어떻게든 임영웅님을 최고의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활활활활 타오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사랑해요 그대를 더 트롯쇼 투표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투표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사실 런던보이로 임영웅님의 이런 가치를 좀 훼손시켰던 더 트롯쇼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놓고 사랑해요 그대를 또 압도적 1등 연속 다관왕 차지하면 모래알갱이를 막 집어넣는 이런 이상 행보를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수많은 소천사님들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오늘 실시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타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과거 아이돌 그룹 신화 혹시 아십니까? 특히 신화에서 이민우라는 이 리더 멤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이돌에 관심이 좀 있으셨다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이민우 씨가 최근 솔로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성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 신화 이민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아이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G.O.D처럼 이 당시 때 시대를 흔들었던 아이돌 그룹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게 20주년 콘서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는데 자신의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쭉 내려보니까 뭐라 적혀져 있느냐? 직접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놓고 많은 가수들의 노래 중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열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 신화의 이민우 씨가 노래방 기계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틀어놓고 열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어떤 노래를 열창했는지는 아직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이제나마 믿어요. 또는 사랑은 늘 도망가. 또는 우리들의 블루스. 왜 제가 이 노래들을 선별했냐면 대중들 그리고 가수들 사이에서도 이 노래들이 OST곡 또는 결혼 축가 그리고 이적 가수가 작곡한 노래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중에 한 곡을 이 이민우 씨가 열창했던 게 아닐까. 사실 이민우 씨를 보러 온 콘서트 현장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모르는 노래면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가수들을 보면요. 뉴진스, 성시경, 멜로망스, 블랙핑크, SES, H.O.T 이렇게 유명한 이 노래를 좋아하는 대중들이면 다 알만한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했다라는 건 이제 자신을 찾아온 관객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대중적인 노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